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제일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을 레슨을 좀 할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제 매 영상마다 거의 매번 달리는 질문인데요.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매번 같습니다. 드라이버도 같습니다 라는 답을 달곤 하는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레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지렛대 스윙, 그리고 레버리지 스윙에 대한 내용을 하고 나서는 더 그런 질문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왼팔을 내리면서 오른팔을 뻗으면 너무 가파르게 맞지 않냐? 찍혀 맞는 거 아니냐? 엎어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드라이버에도 적용이 되냐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레슨을 할까 합니다. 우선 답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이 하시는 건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어드레스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드라이버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4번 아이언과 피칭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아이언과 드라이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체중에서 제일 길다 보니까 제일 극대화돼서 보이는 거고, 또 스윙이 똑같은데 이 어드레스가 달라지는 거를 무시하면 엄청난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버는 이제 내가 가진 체중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 내 발 뒤꿈치 안쪽 라인 위에 볼을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 볼은 뭐 어떤 프로님은 7번 아이언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 크게 변하지 않는다. 드라이버라고 할지언정 너무 왼쪽에 놓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변한다는 거예요. 볼의 위치는. 그만큼 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채가 길이가 길어지고 우리의 어드레스가 각이 달라지는데 볼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왼발 뒤꿈치에 위치를 시키시고, 자, 이렇게 섰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뭘까요? 척추각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각도 약간 눕게 되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척추각이 조금 서게 돼요. 우리가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채가 짧기 때문에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가파른 이제 궤도를 형성을 하죠. 근데 드라이버는 채가 기니까 뒤로 물러서고, 약간의 이제 상체를 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스윙을 플랫하게 만들지 않아도 내 척추각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스윙을 해도 스윙이 플랫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죠. 어드레스가 달라지는 거지. 스윙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왼발 뒤꿈치 기준에서 앞에 놓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섰어요. 그럼 우리의 손위치는 어떤 클럽을 잡든지 간에 왼발 허벅지 안쪽에 위치를 시켜요. 7번이든 샌드든 드라이버든. 근데 손위치를 자꾸 바꾸시면 안 되고, 손위치는 항상 여기. 그러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샤프트가 거의 일자가 되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탠스도 좁고 드라이버보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약간의 핸드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정말 살짝 떨어져 있죠. 근데 드라이버, 자, 스탠스를 넓혔어요. 넓혔더니 손의 위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아까보다 더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다들 잘못 오해를 하셔서 드라이버는 오른쪽 어깨를 떨궈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하게 떨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뭔가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상 동작으로 해결하고자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또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정석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이 오른쪽 어깨를 과하게 떨구셨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각이 기우는 정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만 이제 보셔야지, 이걸 일부러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어깨를 그렇게 떨궈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볼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갔잖아요. 볼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상체를 이렇게 틀어요. 자, 보세요. 제 어깨를 보시면 상체를 이렇게 틀어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기울여줘서 헤드를 갖다 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옆으로 돌려서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은 타겟을 보고 있어도 내 어깨 라인은 굉장히 심하게 왼쪽을 보게 돼 있어요. 저 멀리 내 목표 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옆에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정상적인 어드레스인데, 자, 이렇게 서신다는 거예요. 요 정도 각으로. 이거는 그냥 바로 왼쪽으로 치시려고 완전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샷은 덮어지거나 아니면 아웃에서 인 궤도가 나와서 완전히 그냥 깎여 맞든가, 둘 중에 하나의 샷. 그러니까 어드레스 하나만으로도 이미 샷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오른쪽 어깨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안 나가게. 이거는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기 힘들어요. 내가 영상을 보고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는 분 아니면 그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잘 체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뒤로 빼주셔도 돼요. 그래도 좀 과하게 많이 열리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딱 서고 살짝 오른쪽 어깨 뒤로 빼고, 이런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요소들을 잘 지키시고 어드레스를 잘 서셨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윙의 메커니즘은 정말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의 여유예요, 여유. 그리고 몸의 속도 같은 얘기예요. 여유, 몸의 속도, 뭐 기다림. 저는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이 길이가 이렇지 않고 한 10m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일 길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중에. 그래서 10m예요. 헤드가 저 멀리 있는 헤드를 쭉 돌려가지고 감은 다음에 다시 쭉 돌려서 공을 쳐야 돼요. 공을 쳐서 스퀘어를 헤드를 만들어서 공을 일자로 날아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아이언 치던 그 힘, 그 스피드로 몸을 쓴다면 짧은 거는 얘가 따라와줘요. 근데 긴 거, 10m가 어떻게 그게 움직여질까요? 이렇게 써가지고는 아직도 여기 있겠죠. 헤드에 가속도 붙지가 않을 거고, 또 따라온들 아마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 슬라이스가 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갈 때부터 어쨌든 헤드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이언처럼 그냥 힘으로 꺾어 올라가가지고는 제 거리를 낼 수가 없고, 몸으로 먼저 리드해서 최대치로 감아줌을 느껴야 되고, 백스윙부터 10m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부터 힘을 세게 써야 돼요. 그 다음 세게 쓴 다음 바로 멈춰야 돼요. 세게 계속 써가지고는 헤드가 안 나오잖아요. 기니까. 세게 쓴 다음에 바로 기다려서 헤드가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나올 때까지. 근데 이 부분을 다들 좀 간과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스윙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얘기예요. 팔자 스윙을 하시든, 뭐 아웃인을 하시든, 인아웃을 하시든, 뭐 어떤 스윙을 가져도 다운스윙 때 헤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제거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데, 내가 평상시에 임팩존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힘을 쓰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느낌이 뭐지? 도대체 여기서 이 무거운 헤드를 끌어내리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쓰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백스윙 갔다가 툭 내려놓으세요. 저기다 떨구세요. 툭. 그냥 몸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헤드를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자, 백스윙 갔어요. 그러면 손 떨어져요. 그 다음 헤드 떨어져요. 자, 정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손 떨어졌어요. 그 다음 헤드 떨어지는 거예요. 요 구간에 그 일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여기를 골든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레슨을 또 찍은 것도 있죠.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드라이버는 특히나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자, 손 떨어졌어요. 헤드 떨어져야 돼요.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헤드에 무게가 쏠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내 기존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손, 헤드. 손, 헤드. 예를 들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이게 아니고, 그냥 손도 아니고, 그러면 몸은 더 아니겠죠. 그죠? 자, 손,
헤드. 손, 헤드. 이걸 조금 이어서 해보면 손, 헤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하실 때 항상 주변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감각이 다 스윙은 이게 감각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어디 막 찌고 깨지고 그죠?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손 헤드인데 손 헤드잖아요. 이때 이제 나중에 스윙을 하게 될 때는 이 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손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몸을 다 써야 돼요. 손에서 몸을 다 쓰고 헤드 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대로 정확한 동작으로 힘을 써야겠죠. 당연히 손 하는데 막 이러면서 손 하고 헤드 안 맞네 이러면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상적인 동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 할 때 힘을 최대한 써주고 하체도 써주고 팔도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동작을 거기서 다 하는 거고, 헤드 할 때는 이제 기다려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힘을. 그 느낌으로 임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살살 이어서 해볼게요. 하고 손 헤드. 하나로 이은 거예요. 손 헤드를 하나로 이은 거예요. 하고 백스윙 손 헤드. 그냥 이렇게 헤드가 툭툭 떨어지는 정도만 가지고도 뭐 180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근데 내가 정상적인 이제 성인 남자인데 200이 안 나간다. 이건 사실은 빨리 레슨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혼자 고치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 드라이버라는 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200이 남성분이라면 200은 나가야 되는 채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가 가진 무게, 얘가 가진 길이만 가지고도 200은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좀 제대로 다시 생각하시고 내 고집을 조금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연습을,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그냥 툭툭 떨구는 이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힘을 그동안 내가 임팩트 때 공을 바라보면서 세게 여기를 지나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에 맞기 전 이 부분에 떨구는 느낌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언은 너무 잘 맞는데 드라이버만 안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그냥 아이언 스윙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이언이 정말 정석적으로 치고 있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 그거는 거의 이제 없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힘을 계속 쓰세요. 아래로 쓰든 뭐 돌든 계속 써요. 임팩트 때, 릴리스 때, 피니시까지 계속 써요. 그게 어쩔 때 잘 맞으면 거리는 날 수 있는데 완전 휘거나 방향은 내가 컨트롤 못하는 샷인 거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모든 게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임팩트 때까지 다 써지고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질 때 이제 맞아야 볼이 일관성이 있고 제거리가 나는 건데, 힘을 계속 쓴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있잖아요. 공이 바닥에 이제 쿠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을 계속 쓰고 꽝 하고 계속 힘으로 밀어내도 얘는 오히려 더 거리가 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리보다. 그래서 나는 거리 진짜 남들보다 진짜 많이 나는데 드라이버는 180 나가. 이건 드라이버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에요. 스윙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아이언도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는 이제 볼이 허공에 있다 보니까 내가 힘을 계속 써가지고는 삑삑거리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다시 제작을 할 거고, 연습법,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연습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했던 이제 이 내용, 손, 헤드의 연결선이에요. 자, 손, 헤드, 기계 조심하시고, 보내주기까지 해야 돼요. 연습 자체를. 자, 손, 헤드, 보내주고. 자, 보내주고의 단계에서 손이랑 몸이랑의 변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라는 거예요. 계속 떨구는 데까지만 그냥 집중을 하고, 예를 들어 손, 헤드, 피니시 이게 아니고 손, 헤드, 보내주고 피니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내주고까지가 스윙의 끝이에요. 기다려주는 것까지가.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힘을 계속 쓴다면 이제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리가 안 나게 됩니다. 끌려만 가게 되니까 탄도는 안 나고 거리는 절대 날 수가 없죠. 긴 이 채의 탄성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이제 마찬가지로 툭툭 떨구는 연습까지 하셨다면 이제 보내주는 것까지 하고,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손이 최대한 낮게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올라가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떨구는 것까지 했어요. 하고 떨궜는데 떨구고만 끝이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조금 더 몸을 잡아서 왼쪽에 벽을 좀 만들어서 헤드만 넘어가게 가고, 헤드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다운, 손, 헤드, 보내지고 이렇게 꺾여서 넘어갈 때까지. 왜 L2L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L2L이 사실은 초보 단계 하는 연습이 아니고 굉장히 상급자들이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넘어가는 그 모습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헤드의 무게만 느끼고, 기본적인 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떨굴 수만 있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200 이상은 나갑니다. 떨구고, 그 떨구는 거에 잘 풀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회전력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비거리가 나는 거고, 또 그 모든 거에 이제 피지컬까지 갖추신 분들이라면 더 큰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그냥 몇 번만 해보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분을 레슨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연습이니까 그냥 계속 떨궈보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하고 떨구고 가고 떨구고, 임팩트에 힘쓰던 거를 이제 여기서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 넘어갈 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 손 내려가고 헤드,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요때 왼팔이 당겨지는 걸 좀 주의를 해주세요. 혹은 어깨가 올라가는 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그건 또 잘못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백스윙 가고 헤드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막 요런 느낌이 아니고, 왼팔은 쭉 내밀어 주세요. 왼팔이 뒤로 못 들어가게, 내 몸 뒤로 안 들어가게, 정면에서 이쪽에서 보시면 가고 요런 느낌이 될 수 있게 내 몸 앞에서 헤드가 올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팔의 모습 보시면 오른쪽 어깨는 떨어져 있고 오른손은 올라가 있어요. 위에 팔은 X자가 돼 있고, 요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꼭 이 왼팔이 뒤로 빠지지 않게 버텨주는 느낌까지, 그것도 같이 좀 추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제 벌써 12월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아주 잘 마무리 하시면서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